우리 아이들이 의욕을 잃고 조종당하며 게으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미워하고 사회주의자 같은 터무니없는 대상을 좋아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자아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죠? 저는 자본주의가 싫어요.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전체가 싫어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네타냐후 그리고 파란 눈의 악마 에리카 커크와 그녀의 모든 것이 싫어요. 저는 억만장자와 조만장자가 싫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조만장자가 있는 거죠? 우리에겐 조만장자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조만장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리고 저는 우리 의료 시스템, 인공지능, 대기업 모두 싫어요. 이런 모든 게 정말 싫고 사람들은 더 적은 이유로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게요. 당신은 온라인 스타일의 모든 조작 전술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짚었어요. 당신은 조단위 부자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를 원하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에리카 쿡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싫어해요. 인공지능도 믿지 않죠. 미국과 서방의 적들을 돕고 부추기는 모든 것에 이 여자분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에 넘어갔을 뿐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삶은 훨씬 더 쉬워야 한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삶은 오늘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만약 그녀가 3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녀는 실제로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바로 새로운 현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죠.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에 불평만 해요. 온라인 캠페인에 너무 쉽게 휘둘려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특정 주장만 반복하게 돼요. 물론 그녀는 이 조만장자가 수십만 명을 더 부유하게 했다는 점은 말하지 않아요. 그게 경제의 원리죠. 아니에요. 그녀는 사회주의 이념을 밀어붙이고 계속 들평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 여성은 분명히 매우 불안정해 보여요.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녀는 도망치듯이 손을 흔들어야 해요. 제 말은 이런 젊은 사람들 중에는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그녀인데 집단 세뇌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소개란에는 팔레스타인 국기가 있어요. 모바일에서 그녀 프로필을 보면 자기소개란에 선호 대명사가 추가돼 있죠? 놀랍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보면 지능이 낮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지능 낮은 사람을 가려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들은 이슬람주의 단체에 속해 뭔가를 장악하려 하거나 아니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조종당하는 멍청한 좌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지능이 낮은 상태에 빠져서 유대인 혐오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솔직히 지루하고 피곤한 일이죠. 겉모습은 다 달라도 결국 다 똑같은 부류에 속해요. 그들은 쉽게 조종당했죠. 솔직히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면 또 내 이 셈인가 싶으면 그냥 지능이 낮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글렌백이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곧 흥미로운 소식도 발표하니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운동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운동은 미친 짓과 특히 점점 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 조작에 맞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해요. 누군가와 특히 당신의 아들이나 딸과 대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고 네가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게 하려고 하거나 너를 보수주의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하죠. 난 그냥 너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을 뿐이야. 네가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왔거든. 젊은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과 사회주의 이념 아래에서 세상이 어땠는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나이가 들수록 겨드랑이 털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세포가 자라고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투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세뇌당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란 세상에서는 물론 미디어가 조작적이긴 했지만 신문을 통해서였고 엄청난 양의 온라인 정보로 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온라인 정보들은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또 세뇌시키고 또 세뇌시키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정말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위험한 것을 믿는 미친 아이가 위험한 것에 투표하고 있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잠깐 쉬었다가 그냥 뭐라도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분이 부모님들께 제안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자고 말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만약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알겠죠? 나는 너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싶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 자녀가 터무니없는 이념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미 세뇌된 것이고 그 말은 사실상 이념적 사이비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과장되거나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자녀가 온라인 조작에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걸 오프라인 조작 수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여기에 매우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가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그만큼 자녀가 깊이 세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자녀가 자기 주장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말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가 60% 정도의 것들을 부담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정부가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나라 거라서요. 그래서 두 중에 어떤 건가요? 사유재산이 있나요? 아니면 더 큰 안전망만을 원하나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두려워하는 악한 개인들로부터 정부가 당신을 보호해 주길 원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길 원하나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세뇌당한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건 함께 평등하게 살자고만 포장한 거예요. 듣기엔 좋지만 쓸모없죠. 당신과 저는 알지만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정부가 몇 가지를 대신 지불해준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1790년부터 이미 사회주의 정부였던 셈이고 논쟁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단지 세금과 안전망의 규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사회주의인가요? 당신은 그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짜여 있다고 말하죠. 저는 그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누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짜놨다고 보셔요?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조작권을 넘기고 있나요? 누가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조작을 풀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트럼프다, 에리카 쿡이다, 혹은 그들이 들어온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할 때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결국 언젠가 그들에게 좋아요. 당신이 그걸 믿으면 누가 이득을 보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통제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침투하려 하면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은 그들이 스스로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좀 더 나중 단계에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오늘날 빵 한 덩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빵값도 모르는군요. 오늘 빵 한 덩이에 얼마쯤 하나요? 얼마죠? 이제 그 가격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누가 빵값을 정합니까?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이요. 기업이든 누구든. 그럼 아무도 전 세계 빵값을 정하지 않았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내내 매일 모든 가게에서 그 가격이 어떻게 대체로 맞게 유지됐죠? 빵값이 왜 오르는지 아시나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은 자녀가 더 많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대화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잠깐만,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왜 이 질문에 답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불행하게도 자녀의 지능이 매우 낮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불편함을 느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상식이 있고 여러분과 신뢰와 존중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방어적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녀가 내가 여기서 뭘 놓쳤지? 라는 식으로 스스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심어주기 시작해야 해요. 왜 나는 사람들이 빵값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빵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를까? 그건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 나라를 한 곳이라도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장난치려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가진 최고의 예시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 곳이 있나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가 장악해서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로 당신이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부자들이 아주 부유해지는 건 막을 수 있죠. 좋아요. 그건 비난 공세일 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중심에는 자신들이 항상 가난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런 사악한 정부들로 인해 고통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죠. 여러분이 보여주려는 것은 정부가 여러분이 들은 것보다 더 사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투병이 열릴 때 어느 국경이든 어느 시대든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나요? 누가 벽을 세웠고 총은 어디를 향했나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죠? 당신이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은 왜 당신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걸 막으려는 거죠? 왜 그들은 당신의 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당신 나라는 들은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나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아요. 정말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지 봅시다. 오늘날 가난하게 살 것인지 1900년에 부자로 살 것인지요. 참고로 한쪽은 항생제가 있고 다른 쪽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프리카에서요?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잠깐만요. 어쩌면 내 나라가 최악이라는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진짜 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해 주입된 말을 반복하는 걸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서로 합의를 하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당신 가게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면 우리 둘 다 만족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누가 피해를 봤죠? 누군가는 당신의 일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당신과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 둘 중 누구와도 만난 적 없는 군대를 거느린 제3자가 하길 원합니까? 아이들에게 이 질문들을 해보고 그냥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질문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절대 관점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맞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당신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그 아이가 시스템에 대해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당신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천천히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과정을 점손하게 받아들이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은 내가 여러분과 싸웠던 모든 일에 대해 내가 틀렸고 여러분이 맞았어요. 죄송해요. 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자존심과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어 당신에게 반발심에 진실조차 인정하지 않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말을 듣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면 이 생각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논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파악할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박하면서 이런 점은 생각해봤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대답에 대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해해보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말하는 게 X, Y, Z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이 전화해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냥 그 질문들을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저 그거 정말 좋아요. 종종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다시 데려오고 계속 보여주며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항상 맞는 건 아니란 걸.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뇌와 조작, 그리고 컬트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누군가 컬트에 있으면
이 컬트에 속해 있으면 안 돼 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모두 알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 컬트에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준다면 그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